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진짜 이제 어렵게 어렵게. 네. 어렵게 이영경 아나운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나요? 여기는 보통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 인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니, 인사도 프로그램마다 이게 다 버전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어. 인사 공손히 안 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뉴스 할 때 이 네. 고개가 얼마나 숙여지느냐가 이 공손함의 척도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스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진행하는 앵커분들이 음. 꽤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올라와요 이렇게. 아, 또 그걸 인사를 또 까딱한다고 또 기분 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 진짜요? 이게 또 디테일함이 직업마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또 있네요. 네, 또 이제 뭐 그 예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맞아요. 또 우리 그런 것도 이제 또 좀 약간 아. 낯선 거죠 이제. 아니 저는 원래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실 때는 뭐 이렇게 뭐 기업 대표님이시거나 뭐 변호사님이면 이제 약간 내가 더 말을 잘해 막 이러면서 내가 막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약간 아나운서님이 오시니까 되게 주눅드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쉬지 않고 말하는 법을 알 뿐이지 말을 잘하는 건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아, 아무 말이나. 다만 비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기술을 알 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에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도 안 맞고 막 이거 네일 바르실 때 풀컬러 다 바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꽉 채워서 바르고 또 잘하시는 분은 조금만 발라도 뭐 이렇게 하는 법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백을 쓰는 그렇죠. 처음엔 다 바르는 걸 배우는 거랑 그럼요. 똑같아요. 말을 끊임없이 해서 쉬지 않고 말하는 법을 하다가 좀 이제 스킬이 늘면 나는 말을 조금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수가 되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거 알면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쵸. 말 많이 안 하고 상대방 말 잘하게 하는 법.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여자분들은 약간 로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은 하려면은 지식도 많아야 돼요. 왜냐면 지식이 너무 없으면 내가 이제 그때그때 막 이렇게 했을 때 좀 네. 그런데 왠지 그냥 예능이면 이렇게 뭐 재밌고 예쁘고 이런 게 약간 필요하다면 아나운서 분들은 약간 이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고 있다든가 물론 연기자들도 발음은 정확해야 되고 하지만 또 무엇보다 전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직업적으로 좀 여자분들이 약간 로망이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지 않나. 가끔 있어요. 요즘은 예능하신 연예인분들이 완전히 로망이지 저희 같은 직업인들은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대본을 숙지해서 그걸 연구하시잖아요. 그쵸. 저희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다른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연기는 대본은 약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뭐 카페인데 걸어 들어와서 뭐 응. 앉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 응. 그러면은 상황이랑 같이 인지하니까 네. 이게 외운다기보다 약간 기억하기가 수월해요. 음.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내가 답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나운서님들은 약간 이런 뭐 뉴스가 됐든 어떤 정보 전달되면 지문이 긴데 이거는 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바로바로 숙지하기가. 전 거꾸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 맥락이 없는데 네. 갑자기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잠깐 저는 그리고서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아니 아무리 상황이 있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요소수 사태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요소수를 넣어야 돼. 그렇지 넣어야 되지. 근데 어떤 차만 넣는 거지? 그건 2016년 이후에 나온 차만 넣으면 된대. 그럼 그 앞에 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그게 더 어려운데 역시 약간 이해하는 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방법이 다른데 저희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자꾸 반복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반복하면 남들은 10번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전처럼 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인지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냥 반복하면 되는데 사실 연기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실례일까요? 약간 신내림처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한 게 연기는 내가 그 배우 컨셉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옷으로 바뀌고 네. 메이크업도 바뀌고 뭐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이제 상대가 또 해주는 대사나 상황에 멘트가 있고 분위기나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는 것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 신기해요 저는 잘 그게. 울기 힘들었지만 되게 조용한데 내가 가장 슬펐던 때로 돌아가는 거야. 그 순간 가장 슬펐던 그 상황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니까 그때 그 감정이 저게 참 알 수 없는 신비한 아 영역.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연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개그맨 분들도 가끔 뵐 일이 있는데 네.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막 웃기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개그를 막 해. 아 그쵸 그런 게 좀 있죠. 맞아요. 아 괜찮나? 어떻게 저게 되지? 두 어, 사람이 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용어도 어렵고 뉴스가 사실은 맞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그냥 계속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안 되면 전화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NFT인가 뭐 이걸 할 때가 있었어요. 전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을 막 하는 거죠. NFT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전화해서 이거를 5분 안에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그분도 당황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바코드 같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고 모르겠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봐.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가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치 방송에 제가 아는 것처럼. 각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하실 때 왜 희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못했을 때 슬픔도 있죠.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프로그램이 잘 돼서 여파가 딱 벌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힘들었던 건 좀 잊어버리고. 근데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뒤통수가 막 따가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하든 TV를 하든 나올 때 에이씨 망했어.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저는 연기할 때 이제 어릴 때는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신인이야. 맞아요. 그리고 약간 자신감이 예를 들어 저조한데 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계시고 하면은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좀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제일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이게 주눅이 들면 그럼요. 길을 잘 못 펴요. 이게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약간 불편함이 생기면 연기 같은 경우는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혼자 그걸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막 이제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어 이분이 너무 이뻐. 그럼 키는 내가 좀 더 크구나. 이제 막 위안을 뭐 삼는다거나 아니면 키도 크고 너무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방송 경력은 좀 더 많으니까 내가 조금 자연스럽겠지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요거는 내가 괜찮아라는 뭔가를 찾아서 아니면 다 선생님들이고 선배님들이면 그래도 내가 막내고 어리니까 이제 나만의 이런 명분을 만들어 약간 자신감을 찾고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편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님들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자분들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있으면 서브 주인공도 있고 그럼 나이 연령대도 비슷하고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런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2MC다. 그러면 남자 MC, 여자 MC 혹은 여자 MC, 여자 MC들에도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많이 비교당할 만한 상황이 많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덜한데 이런 건 있죠. 개편 때가 되면 그쵸. 네,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러니까 오디션 같은 개념이죠, 연기자로서는.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꼭 저 여자 아나운서 혹은 저 남자 아나운서 장점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왜 뽑히지 못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때 저 혼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나는 그걸 나 혼자서 하고 싶은데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속 혼자 시켜주고 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어보긴 자존심 상하고.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프로그램 PD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 키가 작대. 뭐라고?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이렇게 부감샷이 뜨면 스튜디오가 너무 비어 보여서 너는 원 MC를 못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요? 키를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막 그럴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럴 땐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게스트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키워보겠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생길 일이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인터뷰하고 나면 그 아나운서의 태도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튀기는 하고 싶은데
저 게스트의 주변 상황에 눌리지 않으려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맞아요, 맞아요. 1대1로 같아야 되니까 그 함께 있는 사람한테 눌리면 안 되니까. 내 원래의 그 느낌을 잘 못 살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똑같구나 방송.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이 많진 않지. 이제 대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이제 능력이 그분들 출중하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쵸. 그건 못 해봤어요. 원래 뉴스도 주로 하셨죠? 네, 뉴스를 주로. 오래 했었어요. 네, 시사를 오래 하고 지금도 뭐. 근데 원래 뉴스 아나운서님이 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들이 주로 그게 본업이니까 어. 교양 프로그램에 예능에 나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특이한 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나운서는 시험 보고 네, 시험 다 봐요. 공채인 거죠? 공채가 주로인데 네. 프로그램 따라서 프리랜서들을 따로 이제 프로그램 따라 오디션을 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도 하구나. 네. 저는 연기자들은 그게 가능한데 아나운서들은 그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속 아나운서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원래 MBC 네. 뉴스를 계속 하셨죠? 네, 원주 MBC가 제 첫 직장이어서 아. 본사 방송은 못 해봤고요. 그러면은 MBC에서. 그럼 원주 MBC도 처음에 그 MBC에서 시험을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속이 계약 기간이 되면 풀리나요? 소속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이에요. 월급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저희 교육 권사님들이 제가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래서 권사님 월급은 똑같아요. 5번을 나오든 6번을 나오든 한 번에 일만이 하면 좀 힘들고요. 월급은 아.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MBC 아나운서가 돼서 방송에 입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월급 똑같아요. 월급은 동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달? 수당이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저희 때는 2만 원이었어요. 그 메이크업 수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을 5개 해요. 네. 그러면 1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 근데 만약에 그 친구 라디오만 해요. 그러면 이제 수당이 없잖아요. 그럼 어. 저랑 월급이 일주일에 1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각 업종을 다 이렇게 파헤쳐 보면 돈 몰랐던 차이가 게 나요. 참 네. 많아요. 근데 요즘에 프리랜서 하는 남자 아나운서 분들 네. 유명하신 분들은 네. 뭐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그죠. 몇십억대가 그럼 프리랜서가 좋은 건가? 그렇죠. 근데 프리랜서로 계약할 수 있는 아나운서 많지 않으니까. 그럼 아나운서 분들의 로망도 마지막은 프리랜서 선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는 뭐 레벨이 달라서 뭐 같지 않은데 그 KBS, MBC, SBS 아나운서 분들이 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프리를 많이 해?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받는 돈이 달라요. 보통 아나운서들의 월급은 대략 대기업 연봉 정도? 근데 이제 좀 직급이 올라가면 조금 대기업보다 적게 받거든요.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좋게 받아요? 올라가면 많이 받는데 그 연령대에 있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보다 적게 받죠. 근데 프리랜서를 하시면 내가 한 달 월급을 하루에도 벌 수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었군요. 프리 선언을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는 돈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행사를 해서 받는 돈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뉴스 말고는 네. 또 어떤 것들 프로그램은? 저는 라디오 오래 했고요. 한 15년 했나 봐요. 시간대 이제 아나운서들이 보통 지방 MBC에서 라디오를 많이 해요. DJ 따로 구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처럼 연예인분들이 다 오실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래서 라디오를 별밤도 하고 정오희망곡도 하고 새벽 FM 모닝쇼도 하고 이제 지방에서 지역 방송 하니까 그것도 하고 네. 경제 방송도 라디오 좀 오래 했고 지금도 라디오 KBS 라디오 출연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MBC 원래 뉴스 아나운서 분이었는데 네. 라디오를 KBS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MBC 아나운서를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방송 주는 데마다 여기저기 방송을 하다가 MBN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 계속 하고 그러면서 채널에 있다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러주는 데 가서 방송하는. 프리가 돈 많이 버신다고. 그거는 일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보시면 누군지 아는 아나운서. 그러니까 아나운서 시험 보려면 어떤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시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한 20몇 년 됐어요 시험 본 지가. 근데 요즘에는 보통 첫 번째 무조건 카메라 테스트. 리딩 목소리와 얼굴 우선 봐야 되니까. 너무 비호감이지 않은지 발음이 너무 형편없진 않은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필기랑 논술 시험 보고 마지막 면접 보고. 논술도 보는군요. 보더라고요. 저 때는 없었어요. 저희는 필기 시험만 봤었는데 요즘은 논술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을 쓰는 거 방송사마다 달라요. 네.
그래도 요즘은 방송 채널도 되게 막 케이블도 생기고 모두 생겨서 많아졌는데 MBC, KBS면 3사 방송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더 아무래도 거기는 저는 뭐 지방 MBC였으니까 따로 시험을 보니까 네. 본사만큼 그렇진 않았을 텐데 네. 채널A 제가 있을 때 팀장이어서 네. 저희 팀원을 이제 공채를 한 적이 있었어요. 1200대 1이었어요. 진짜요? 1200대 1의 경제? 1200명 중에서 한 명? 네, 한 명. 엄청난 경쟁이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빨리 태어나길 잘했다고. 만약 내가 너랑 경쟁했으면 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랬었어요. 요즘은 진짜 문턱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취업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아가지고 대신 또 그때는 그때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 운이 좋았어요. 아, 제가 네일을 바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톱이 형편없죠. 아니요? 다 평균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처음에 네일 할 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날까요? 되게 큐티클이 약한 편이에요. 아 피부 그래서 바짝하면은 안 돼. 네일도 저희는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프로그램 따라서. 그쵸, 그쵸. 네 제가 한 번은 네. 아주 짙은 핑크색 네. 네일을 바르고 방송했는데 네. 손으로 가리키는 씬이 있었어요. 그걸 아. 보시고 콜센터 전화 와가지고 아나운서 손톱이 너무 야하다고. 아, 진짜요? 야단맞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는 한동안 안 발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피가 안 났네요. 저 처음 네일 받고 진짜 그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진짜요? 손가락 4개가 피가 쫄쫄 나서 막 다 피딱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아나운서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리포터, 뭐 MC? 네, MC만 하시는. 그러니까 예전엔 MC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MC만 하는 방송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도 약간 비슷한 일이긴 한데 그냥 행사 MC만 보는. 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 와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모든 행사가 다 취소돼서 아, 맞아요. 보통 이제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 초입까지 행사를 해서 겨울 한겨울에 행사 많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입 OT 이런 거 할 때까지 이제 견뎌야 되는데 너무 이제 네. 없어가지고 맞아요.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당시에도 이제 내가 아나운서 돼야겠다. 그냥 우연히.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1200대 1 아니었고요. 저는 한 40, 20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 때는. 그럼 경쟁률 높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네. 1200대 1이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쟁자들은 1200대 1 정도 되면 한 50명 안팎이에요. 그냥 시험 보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만? 응.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지 정말 않을까? 특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방송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저 때도 사실 한 10명 중에서 저는 운이 좋아서 공채를 치르는 동안 네. 뽑아야 될 아나운서 숫자가 늘었어요. 아, 원래 진짜요? 한 명을 뽑으려고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선배님들 다 그만두셔가지고. 네. 그래서 운과 타이밍이 필요해요. 네. 아직 안 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운과 타이밍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를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된. 아나운서를 딱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우선 제가 즐거워요. 네. 무슨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 되게 수다스러워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 대학 때 동기가 나 엉경이 말하는 너 잔 적도 있잖아. 막 이렇게. 전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그래요? 저는 그때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저도요. 대학 동기애가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나 엉경이 얘기하는데 잤어. 근데 이제 방송은 어쨌든 출연료도 주고 혹은 뭐 월급을 받으면서 글을 할 수 있으니까 아프다가도 괜찮아져요. 진짜요? 네. 역시 프로시네요. 근데 끝나면 또 아파요. 그러니 그게 프로예요. 아프다가도 촬영할 때 괜찮아지고 네. 끝나가서 다시 아파지는 게 최고의 프로죠. 주로 뉴스가 아니면 네. 뭐 리포터나 이런 것도 하나요? 요즘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요.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게 주로 보는 거예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저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아나운서분들은 소속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교양 프로그램 MC나 예능 프로그램 MC나
네,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은 이제 일당으로 받아요. 돈은 한꺼번에 입금되는데 매일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근데 그게 MC나 아나운서여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나운서님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왜 연기자들도 이쪽 넣어주세요? 네. 가끔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3, 4방송밖에 없었어요.